네,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계속 12번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기억이 PBC의 셋째 딸이 바로 이자겸이에요. 이자겸. 세, 아, 이자겸의 셋째 딸을 결국 PBC로 준 거죠. 그래서 왕족이 된 거죠. 외척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이자겸이고요. 여기 기억에 지금 들어갈 게 이자겸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김부식이 아니라 이자겸이라고 그랬죠. 풍수지의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금을 정벌 황제를 칭하자고 한 것은 묘청이죠. 그죠? 묘청입니다. 혼인을 통해 권력을 찾았다가 결국 답이 4번인 거죠. 그죠? 왕이 보현으로 승차하던 길에 지금 여기 무신정변인데 일어나기 시기를 말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우종도입니다. 우종때. 그래서 무신대로 왕의 총애를 얻을까 두려워 시기심을 부었다 할례가 대장군 이소영이 수박해서 피하자 할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영 뺨을 때리는 거예요. 무신의 뺨을 때리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서 결국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의종이겠죠. 광종은 훨씬 이전이에요. 그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문신들이 살해되고 중중부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지방이 거점 12모공이 성종 때잖아요. 이것도 무신정변 이전 때예요. 답은 니은디고 13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옳은 것은 무신정변이 하층민층 최고 권력 대표적인 사람이 하층민의 이음인입니다. 이음인. 그 다음에 대표적인 김준. 이음인 김준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층민층 최고 권력자가 된 게 이음인입니다. 그다음 가에 들어갈 조직으로 알맞은 것은 가에 들어갈 삼별초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삼별초가 몽고 항전 때 활약했던 군대죠. 그래서 좌우별초 또 신의군을 합쳐 부르는 말로 도방과 함께 최씨 무성 정권의 어떻게 보면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 어떻게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무신 정권 때 활력화했다는 것은 주로 이제 최후 때 이때가 지금 묘청난을 진압한거나 이때는 최후 때죠. 최후 때. 그래서 삼별천 최후 집권 시기에 조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윤관이 이번 조직한 건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그 다음 양교에 의해서 위치하여 국경을 수비한 것은 주진군이죠. 주진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최충의 권력을 묻어본 최후는 자신의 집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자신의 집에 설치한 그 정치기구가 바로 정방입니다. 정방. 그래서 정방을 설치했다는 거. 우리 고향 소나 충혈을 올려주었고 수중까지 보내주는 차가더니 군사를 보는 우리 고은을 거울을 치고 어머니한테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싸우다가 죽을 전에 끝까지 항복해.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망이 망소이 나오네요. 여기서 망이 망소이 대표적인 천민 낭이잖아요. 망이 망소이 나옵니다. 5번이 되겠죠. 이 자리에 소는 특수행정구역인 하나인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들이 분류되는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나 일반 군현에는 양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았으며 일반 군현에 사는 양인들이 차별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필요로 한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였습니다. 소는 특수행정구역 하나로서 양인으로 분류되는 주민들이 거주했어요. 천민들만 거주한 건 아니란 거죠. 또 일반 군현에 사는 양인들에 비해 차별을 이곳의 주민 일반 군현에 사는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 이제 이들은 국가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국경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지죠. 디귿율 5번이 맞습니다. 다음 고려시대 관리 등에 대한 고려시대 선발 방식은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조상의 은덕이 있어서 공을 세워서 음서제도를 했고요. 그다음 청거등이 있었습니다. 추천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른 것은 태조 때부터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태조가 아니라 광종 때부터죠. 과거제는 광종이에요. 그래서 광종 때고 과거는 문과 무가 작가로 고려 시대는 문과 작가 승가로 나뉘었습니다. 문과 작가 승과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인들이 근교에 진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로. 그 다음 문과는 재수과 명관과로 구성되었고 과거음서 청거 등으로 관리를 선배했던 것. 답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인물을 쓰라. 부신정권의 천한 무리 중에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장과 재상이 어찌 처음부터 종자가 따로 있느냐. 때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만적의 외침이라고 만적. 그래서 만적의 난인데 만적의 난은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정권 찰지까지 계획했던 점에서 천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거죠.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정권 탈취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탈취까지 계획했던 고로 천민 의식들의 성장이죠. 천민 의식들이 성장했다.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고요. 신분차별 극복, 천민의 의식성장, 신분차별 극복, 천민 의식성장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겁니다. 보기의 성종이라면 어떤 정책을 사는가 두 가지 쓰시고 내가 성종이라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을 강한 행정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강화. 그래서 지방의 행정기구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또 불교 영역으로서 두고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을 삼는다.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종교 영역으로 보고 종교 영역으로 두고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 통치 이념으로 삼는다. 그래서 당연히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세우죠. 중앙과 유학교육을 힘쓴다는 거죠. 유학교육에 장려한다는 거. 그래서 국왕의 충성을 다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성종은 계속 갑니다. 고려의 대외관계, 다원적 국제 질서를 정립하고 동아시아 국제정세 10세기 무려 동아시아는 다원적 국제현상이다. 하나 강국 중심의 국제성이 아니라 동아시아 곳곳에 서로 자신이 중심이라고 표방하는 국제질서를 말하는 게 다원적 국제질서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이외에 거란족이 거란제국을 건설하고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하죠. 중국 혼란기를 만리장성 이남은 일부의 영토를 차지하고 또 중국에서는 조광련이 송을 건거하고 중국 통일 부족의 거란과 대립하죠. 사화적인 대월 등 중국 주변 황제국을 칭하게 됩니다. 고려는 다원적 국제 질서 위에서 외왕 내제의 형식은요. 안에는 왕이 있고 밖에를 안에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손과 거란에 대한 왕이라고 낮추고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는 거죠. 고려와 거란의 충돌. 거란은 송과 전투를 앞두고 고려와 송의 연합을 막고자 했습니다. 거란이 고려하고 송이 친해지는 것을 못 봐요. 뭐가 거란이 지금
그래서 송은 고려와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거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거란이 있죠. 그래서 여진도 있고 고려가 그 사이 남송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세계의 강력한 통일 강자를 등장하게 된 거죠.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서희 단판 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고려와 거란 간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거란은 고려의 여진족 처지였던 강동 육주를 땅을 양보합니다. 고려가 연정을 몰아내고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데 또 송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 봐서 다시 2차 침입을 또 하는 거죠. 고려가 송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고려가 거란과 외교 관계를 약속함으로써 결국 고려가 거란과 외교 관계를 하겠다고 거란군이 철수를 하죠. 근데 또 고려가 거란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3차 침입이 대표적인 귀지대첩이죠.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격퇴한다. 1019년이죠. 그래서 10세기 거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거란이 보니까 고란 여진 있고 거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란은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만리장성 이남을 영토로 확장하고 성과 전쟁을 앞두고 성과 고려의 연합을 막기 고려를 쳐들어온 거죠. 고려는 서희 강감찬 등을 활량으로 거친 침략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이후 고려는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여기 보면 천리장성 쭉 쌓는 거죠. 침입에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고려의 여진 정벌과 금에 대한 사례. 고려초 여진과 관계. 건국초에는 많은 여진 부족이 고려를 부모 나라로 섬기게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여진이 거의 뭐 고려 쪽에 붙어 있잖아요. 여진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와 충돌하게 되고 여진 정보가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을 건으로 여진족을 토벌한 점령한정의 동북 구성을 쌓고 영토로 쌓습니다. 별무반 군대를 만고요. 또 공북 구성을 통해서 영토를 삼은 거죠. 근데 여진족 끝면은 반환 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반해 줍니다. 동북 구성을. 여진을 산 금의 근거. 여진은 추장 아구다가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하여 금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가 됩니다. 금은 거란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니 고려의 군신 관계를 강요하죠. 대표님 이자겸 등은 금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고려 대교류가 있죠. 병란도 있죠. 그때 개일 국제무역항이 병란도가 생기고요. 보면 그림에 보면 병란도가 있죠. 병란도 대비의 어떤 많은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죠? 송과 교류, 비공식적 교류, 선진문화 수영, 거란 여진과 일본과 교류, 필요할 때마다 교류하고요. 서역의 이슬람 상인과도 결국 교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몽골의 침입과 고려 항쟁, 대표적인 몽골의 침입이 있죠. 13세 징기스칸이 몽골제를 통일하고 막강한 군사로 정복을 제기하고 동서양인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몽골군을 쫓겨 고려 국경을 침입하고 거란군 물리치기에 고려군이 충돌하죠. 고려와 몽골이 연합하여 거란군을 토벌하게 되고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 몽골 사신이 피살됨으로 몽골의 구실로 고려를 침입하겠죠. 고려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도읍을 얹고 항전, 여기 이제 삼별차 항전이 아까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몽골군에 맞선 고려의 저항입니다. 몽골군의 귀지성이죠. 박서 관군이 몽골 침략을 막아내고 충주성에서는 하청멸 중심으로 몽골군을 침략. 김민우는 처인 부곡에서 살리타를 사살하고 성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충주성에서 군민과 천면을 이끌고 몽골군을 격퇴하죠. 우리 강화도 대표적인 강화도의 무신정권, 대몽왕제 명분을 세우기 위해 팔망대장경을 제작하고 여전히 사치를 쌓고 세금을 거둔 민심을 잃은 거죠. 그래서 개경 환도, 무신정권의 내분 속에 몽골과 강화를 한다. 개경으로 환도를 한 거죠. 삼별천은 몽골군에 막상 항하지만 결국 몽골 연합군의 제주도에서 진압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초조 대장경이라 황룡서 구축 목탑에 불에 타게 되는 거죠.
예, 다음은 10세기 초 거란은 거죠.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켜 요는 16주를 차지하여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자리하죠. 서인은 거란송 장수 소순이가 애교단 편에서 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대고 강동육지를 확보하게 되죠. 강동육지를 윤과는 별무반을 창설하죠. 별무반을 이끌고 넘어 여진족 근거지를 점령합니다. 고려 예성강 하구의 무역하면 병란도죠. 병란도. 13세기 누구는 징기즈칸 칸이죠. 징기즈칸. 최신 무진족과 몽골 침입에 대항하여 강화도에서 강화도로 도구를 옮기고 항전을 줬죠. 귀주성에서는 박서가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됩니다. 박서. 10세기 중반 중국에서는 송이 대륙을 어떻게 되죠? 송이 대륙을 통하고 거란에 맞서게 되는 거죠. 고려 국왕 대외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지향했다고 그랬죠. 거란은 1차 침입에 맞서 고려는 강감찬을 중심으로 거란군을 물리쳤다. 강감찬 아니죠. 처음에는 단판을 지었죠. 고려는 송으로부터 비단, 서적, 자기 등을 들여왔고 금은 인삼들을 수출했다 맞고 고려 정부는 몽골을 침입해서 끝까지 격응을 사주의 항제를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거란의 세 번째 때 강간지 이끈 고려군이 거란군을 물리치면 큰 승리를 사건의 이름은 귀주대첩이죠. 강감찬하면 귀주대첩. 몽골을 침입에 대한 고려 저항을 표해서 기억내는 인물은 충주성에서 국민과 천민을 뒤에서 몽골을 몰아낸 게 바로 귀민유죠. 귀민유. 충주성하면 귀민유. 최충을 아들로 몽골군 침략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최후죠. 고려 주변의 민족과 이들의 침입에 대한 고려 대응을 연결하시오. 거란은 서유 단판해교, 여진함은 동북구성이죠. 몽골을 강화도 천도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몽골군에서 맞서 고려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보기에서 있는 것은 그죠.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디그, 박서, 김윤우, 그다음 대표적인 삼별초족 고려군. 몽골하고는 몽골을 침략받기 모두 나라인데 고려 정부의 북방민족을 제비하기 위해 천리장성. 몽골이 아니라 이때는 거란이죠. 이때는 천리장성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강간적 국경 넘어 연인족을 토벌로 동북구성을 축전의 강간천의 윤관. 동북구성은 윤관이에요. 몽골 강화의 삼별천은 몽골의 끝까지 항전할 병란도에 있는 게 제주도에서 병란도는 무역항이에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는 것은 몽골을 침입해서 고려인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갔다. 그래서 충주성에서는 지배층이 도망하자 천민들이 힘을 내며 몽골에 대해 한편 김윤우는 천민들을 이끌고 싸웠다고 그랬죠. 다음 가국가에 대한 성명으로 옳은 것은 그죠. 가에 들어갈 나라는 거란입니다. 그죠? 가에 나라는 가에 들어갈 나라 거란이죠. 송나라하고 여진, 고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거란이 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은 920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아시아 강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혼란기를 튼다 만리장성 이남에 연후 16조를 차지하고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 맞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것은 송나라죠. 이때는 고려를 부모 나라로 섬기는 것은 이때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아구다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몽골 지금 이것도 여진족이 얘기하는 겁니다. 징기스칸 이건 몽골이잖아요. 몽골에 대한 고려에도 우리 영토이면 너희는 우리가 지금 서희가 딱 보니까 서희가 소순영과 외교단파라는 인물이 있죠. 얘가 서희고 소선영과 지금 외교 단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희죠 대표적인 사람.
고려시대 연정부에 설치된 임시 군사조제, 대표적인 별무반이죠. 별무반은 수종 때 윤관의 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가에 들어갈 부분은 별무반. 고려시대 여진정벌이에요. 여진정벌. 삼별천은 결국 거란족이나 몽골, 그죠? 그래서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게 수종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든 군대가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신마군을 군에서 여진을 정보하고 동북구성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가에 들어갈 왕이 누굽니까? 성종이죠. 성종의 업적인 거죠. 그죠? 12모 보면 성종이죠.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 나라 이치처럼 막아내기도 했죠.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래서 중앙제도의 모든 체제를 정비한 것은 당의 삼성 육부제 받을 체제를 정비한 사람은 왕은 결국 성종이라는 거죠. 그다음 가나 시기에 있었던 인소 사실로 옳은 것은 그렇죠. 지금 가나는 고려에 대한 여전히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윤가는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별무반.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았고요. 고려는 방비의 어려움은 여진의 간청으로 1, 2년만 여진을 이게 다시 동북 구성을 들려요. 그러나 고려는 여진이 세운군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다시 돌려주는 그 시기라는 것. 고려가 후상국타는 건 그 이전이죠.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 다음 동북 구성이 여진에 반하였다는 것은 가의 이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별무반의 동북 구성을 다시 돌려주는 이 시기가 되는 게 결국 2번이 되는 거죠. 그건 이후에 나왔던 얘기고요. 태조가 경주의 견신왕 때 사신간호가 간 것은 이건 초창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삼국사교를 주도로 된 것도 이거 일정 것도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나 이후에 있었던 일. 그래서 이 시기가 별무반의 동북 구성을 결국 이어지는 동북 구성을 돌려주는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순서대로 지금 해보라는 건데 제일 먼저 거란의 취집이 제일 먼저 있죠. 이게 거란을 침입이 있고 그 다음 동북 구성을 쌓게 돼요. 동북 구성을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몽골군과 결국 만남 순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가다가 돼야 되죠. 나가다 3번이죠. 고려 대결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고려는 선점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거란과 문화 결혼을 하지 않는데 문화 결혼도 했어요. 문화 결혼은 아는 건 아니죠. 고려는 일본 거란 여진과 다 교역을 했어요. 일본 거란뿐만 아니라 일본 거란 여진 또 송나라하고도 했잖아요. 병난도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됐죠. 일본 여진 모두와 외교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데 했습니다. 2번이 되는 거고. 고려 한국 국제항구 아까 뭐라고 했죠? 병난도 대표적인 병난도입니다. 그 다음은 자료의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은 그랬죠. 민족에 대한 것은 만리성 이북의 국가를 건설하고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지금 세 차례면 무조건 거란이에요. 그죠? 고려의 대장경을 전해주었다. 거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30일 전 우정과 함께 유홍익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았나 오직 천민만대 힘을 내서 이게 몽골군이죠. 몽골이 1231년이면 거의 몽골이에요. 지금 대세가. 그래서 금을 세우고 또 아구다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를 부모 나라로 섬기면 이게 다 여진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발해를 맹서 발해를 그는 게 거란이에요. 그죠? 막강한 군사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결국 몽골이 동서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칭기즈칸. 그죠? 대마 황제인 시대의 임시 수도에서 오른 것은 그렇죠.
대망의 임시 수도는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는 최후가 집권했을 시 임시 수도로 가능했으면서 또 강화도는 물살이 빨라요. 그죠? 암초가 많아서 방어에 유리해요.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삼게 된 거죠. 그죠? 최후가 집권해서 천도한 곳이고 물살이 빠르고 암초에 유리해. 그래서 강화도를 든 거예요. 최종 진압된 장소는 제주도예요. 그죠? 답은 디귿리얼이 되겠습니다. 미치진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김인유죠. 몽골군의 천민들과 해서 충주성에서 군민과 천민을 이끌고 몽골군 항전한 사람은 김인유. 그다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이게 대표적인 제시되는 팔만대장경 아니겠습니까?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결국 몽골군 결국 항전을 위해서 대모 항전을 위해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제작하였던 거죠. 그래서 최신문제 강화도 천도 위에 했고 대모 항전 명분을 세우기 제작했고요. 해인사 대표적인 해인사 불교죠. 조조대경 이름으로 팔만대장경. 그래서 제조 대장경, 이게 초조 대장경이 아니라 제조 대장경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5번이 되는 거고요. 고려 대모 항쟁에 대해서 옳은 것은 고려 때는 귀주정에서 이건 거란족이죠. 거란족과 인건데 틀렸고 김인현은 충주선 몽골군을 물리쳤다 맞죠. 그 다음에 변반을 주신 이거는 여진조가 걸렸네. 최신부정권 몽골과 한강이었다. 니은리을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가나의 소설령 있죠. 제일 먼저 이게 당시 세계 최강인 몽골군이 결국 군대 고려를 침략해서 고려 하층민은 물론 자신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층민까지 고려 하층민은 이게 당시 최강인 고구려군에 맞서 몽골군에 맞서서 고려의 하층민까지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결국 김윤우가 결국 천민과 결국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다는데 그 하층민까지 되었다는 게 생활 터전을 벌이고 결국 하층민과 싸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고려는 항전을 지배권과 피지배층을 나눠 고향에 먼소 한 통을 바쳤는데 돌아가게 너희 백성들 가운데 투항은 산 옛날부터 살 것이고 죽일 것이다. 경영으로 방부지기 모두 돌아오로 제쳤지만 산별조는 딴 생각에 있어 따르지 않았다. 몽골군이 침입하자 최후의 무신 정권은 여전히 항전했죠.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항전을 준비합니다. 귀주정에서는 귀주에서는 강감찬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귀주에서는 박서가 고려를 읽고 몽골과 공격을 막아내고 또 고려 정부는 대모 항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고려 몽골과 맞서기 위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충주성에서는 천민들이 몽골의 침입을 격퇴합니다. 천민들까지 나서서 결국 몽골 격퇴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겠습니다.